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인사드리는 예랑입니다. 시작해. 빨리 떠나. 운동기 반팔 2개. 털어놓고 모기약이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을 어떻게 쌌는지,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차, 2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낭으로 먼저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15kg 정도 된 이 가방, 미니 기타 이렇게 3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너무 오래 생각한 저를 보며 친한 언니가 야, 너 생각은 엄청 많이 했어.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야. 나 다음 주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내 호텔에서 같이 머물면서 시작해. 빨리 떠나. 그때 마음이 진짜 난 움직여야겠다. 충동적이고 설레는 마음이 폭발했어요. 그때까지 여행을 어디로 가야만 하냐고 기도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까지는 제가 계획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획할 시간도 없이 한 주 뒤에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 오늘의 아웃핏이 양말, 바지, 잠바도, 티셔츠도 여행 때 입었었던 옷들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옷들을 들고 갔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운동기 반팔 2개, 긴팔 1개, 운동복 하의, 반바지 2개, 긴바지 1개, 운동복 긴바지 1개, 평상복으로 반팔 티셔츠 4개, 가을 바지 긴 거 1개, 여름 바지 냉장고 바지 하나랑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바지 1개, 얇은 가디건으로 2개를 챙겼는데요. 겉옷으로도 입고 티셔츠로도 입으려고 챙겨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막이 1개, 여름 잠옷으로 상하이 한 벌 들고 갔습니다. 이 옷가방을 냅뒀는데요. 이런 비닐팩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옷 보관을 했어요. 옷의 내용보다 지퍼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획했던 것은 여름 계절인 나라만 돌아다닐까 싶어서 여름 옷으로만 챙겼는데요. 이 이후에 저의 가방은 사계절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수영복도 하나 챙겼고요. 제가 바람에 약해요. 그래서 스카프를 2개를 챙겼어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리고 제가 모자 욕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캡 1개 챙겨갔고 넓은 챙에 모자 1개, 밀짚 모자 같은 모자 1개, 3개를 챙겨갔는데 여행을 하면서 모자 선물도 받고 모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좀 더 있죠? 속옷은 상하이로 한 3, 4개씩 챙겨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손빨래를 많이 해서 일주일 이내 2개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수많은 옷들 중에 가장 먼저 버린 게 속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캡이 내장된 속옷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대체복으로 제가 활용을 많이 했어요. 양말도 한 3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겠더라고요. 등산 양말, 시원한 여름용 양말, 그냥 양말, 목 긴 양말, 짧은 양말 다양하게 제가 챙겨갔었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계속 신는 양말만 신는 저를 보면서 3개에서 4개 이상 필요가 없구나. 나머지 양말도 모조리 처분합니다. 양말이 헤어질 경우에는 한두 켤레만 추가로 구입해서 신고 또 버리고 샤워용품 제가 특정 비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누를 2개 페이셜 브러쉬 하나 칫솔 치약 시린이 치약을 하나 더 챙겼고 시실도 챙겼고 때밀이 당연히 아마 제가 처음부터 샴푸랑 컨디셔너 바디워시를 챙겨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리필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소분해서 담기가 편한데 그런 통들을 발견하면서 통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스트만 들고 다녔어요. 사실 미스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습했던 지역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스트로도 충분했지만 가을, 겨울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대용량의 로션을 구매했는데 얼굴이랑 바디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장은 선크림이랑 아이브로우 틴트, 립밤 챙겨갔고요. 신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산과 일상을 겸해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1개 그거는 워터프루프가 됐어요. 그래서 생활방수가 너무 뛰어났던 제품이라서 배낭여행으로 최적이 아니었나.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잡아주는 샌들로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캐리어에서 이 배낭으로 옮겨가면서 무게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실리는 무게가 너무나도 컸는데 제가 배낭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이 쪼리가 발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행 3개월 차 정도 발이 너무 아파서 엄청난 쿠셔닝 운동화 하나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운동화 3개로 가다가 추가로 구매한 신발은 무거웠고 발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부모님도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여행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고 있었던 러닝화를 챙겨다 주셨어요. 그때 그 두꺼운 쿠셔닝 신발과 러닝화를 맞교환해서 신발 3개로 여행을 하다가 독일에서 아이슬란드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신발에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챙겨다 주신 러닝화를 기부를 하고 겨울용 등산화를 추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지니고 다녔던 물건들이 있어요. 1번, 노트북을 들고 갔고요. 나름 가벼운 제품이지만 그래도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두꺼운 노트 한 권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봤어요. 제가 가는 곳에서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제가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스케치를 디벨롭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북, 샤프, 지우개, 30cm 자를 들고 갔어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30cm자가 너무 긴 거예요. 30cm가 한 이 정도 차지하거든요. 결국에는 부러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15cm 자로 두어 번 바꿨어요. 두어 번 바꾼 이유도 부러졌습니다. 선글라스 챙겨갔고요. 혹시나 몰라서 여권 사진과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USB. 이거 왜 챙겨갔는지 한 번도 쓰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방 속에 있었던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여행을 갈 때 무조건 이 가방부터 열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닭기한테는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요. 여행 가방이라고 정해놨어요. 여행 처음부터 필요성을 느꼈던 거는 아니지만 이런 메쉬망 있잖아요. 1,000원짜리 가게에서 3,000원 정도면 사이즈별로 다 들어있는 너무 유용하게 잘 쓰였어요. 몇 개가 들어있는 이 여행 가방 파우치를 이 안에 넣었고 여행 12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샴푸통과 로션통이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다음에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샴푸통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이만한 사이즈를 파는 거예요. 소분해서 넣기가 참 좋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리필용 샴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넣으면은 딱 맞아집니다. 사이즈가 80ml 정도 돼요. 이 캐리어에서 지금 이 제품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기내용의 모든 것을 반입해서 들어가고 싶어서 이 가방으로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100ml의 액체면 안 된다. 그게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싱가포르에서 소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싱가포르 1,000원짜리 가게도 있더라고요. 갔는데 이거 2개에 5,000원 조금 더 했을 거예요. 환율 따져보면. 그리고 제가 중간에 발이 너무 아파서 의료용 테이핑 테이프 꿀템. 이 S자 골인데 1,000원짜리 가게에 가면 5개에 1,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진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옷을 걸어놓으려고 해도 수건을 걸 곳도 없고 옷걸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착착착 하고 걸어놓고 착착 걸어놓고 씻으러 갈 수도 있고 속옷을 빨래를 했는데 나 걸 곳이 마땅하지 않네? 척척척척 걸어놓고 이렇게 쭉 말릴 수도 있고 이거는 다음 여행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여행 가방에 넣습니다. 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고리들 있잖아요. 얘는 심지어 돌리면 잠기기까지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방 같은 데에 걸어놓고 물병도 괜찮고 신발도 괜찮고 사이즈별로 샀어요. 그리고 이 파우치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보안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자물쇠 1,000원짜리 가게에서 산 충분합니다. 여기 다 있었네. 중간 사이즈 고리랑 아까 말했던 아빠 사이즈 고리. 또 이건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데요. 친구가 저 걱정된다고 문 잠금 장치를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이게 문 틈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여놓으면은 밖에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할 때 얘가 막아줘서 문 열리지 않는데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제가 여행한 지 한 2달 반 정도 지날 때까지 이 캐리어와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요. 캐리어가 꽤 바퀴를 끌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닷가 지역에서는 모래 때문에 들고 가야 했었거든요. 이 장점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배낭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한 언니 따라 갔던 그 태국의 사촌 언니인 저의 친한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사촌 동생이 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촌 동생은 배낭으로 2년째 여행을 하던 중이었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배낭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래서 샀고,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구매를 했다. 이미 2년 동안 여행을 다닌 경험이 담긴 이 조언들이 매우 믿음직스러웠고 저는 그 친구가 가지고 다녔던 가방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총 55리터예요. 아웃도어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깔끔하게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저를 열면은 가방끈을 탈부착해서 낼 수도 있고 닫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으면은
언제 좋냐면요. 기내 반입할 때 좋습니다. 비행기에서 수화물로 붙여져서 가방끈이 상해지기도 하고 가방에 손상이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이 가방의 정말 좋은 장점은 15리터와 40리터가 분리가 돼서 무게를 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가방은 저한테는 너무 완벽했던 게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사용했던 데이팩 가방입니다. 바로바로 써야 할 것들은 이 가방 속에 넣었고요. 웬만하면은 항상 이 가방의 구성품은 변하지 않았어요. 샤워용품이 들어갔고 로션들, 노트북이 들어갔고 간단한 간식들, 물, 무게를 많이 실을 생각은 없어서 빨리 소진해서 나가고 또 새로운 게 채워질 수 있는 물건들을 이 가방에 넣었고 이 안에는 신발, 옷 들어갔고 수영복과 파생돼서 사용되는 물건들 정말 열어야 할 때만 열리는 그런 가방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들고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가방은 등으로 메고 얘는 앞으로 메서 여행 처음 시작할 때 소지품 가방을 두 개를 들고 갔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흐물흐물한 재질이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렸어요.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가방 정말 계속 쓰니까 낡더라고요. 가방끈이 떨어지고 새로운 가방으로 바꾸고 부모님이 여행 오셨을 때 아빠가 이 가방을 메고 왔었거든요. 가방을 바꿔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최종적으로 저의 여행 끝까지 함께했던 가방 하나, 둘, 셋, 세 개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여행을 여름 계절인 나라들로만 다니려고 했었지만 사계절을 다 지나게 됐어요. 어떻게 사계절을 다 날 수 있었느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를 터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셨던 어머니께서 저보다 먼저 오스트리아 날씨를 검색하셔서 저에게 한 두꺼운 스웨터를 주셨어요.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거야. 하지만 2주 뒤에는 오스트리아가 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이게 너는 필요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가을과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지나면서 그 친구들로부터 옷을 한 개 한 개 받게 돼요. 그 친구들이 입지 않는 옷을 하나하나 얻게 되는 데요. 저는 추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꼭 맞아야 하는 바지, 내의 그 옷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게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독일, 네덜란드 이쪽 지역에는 액션이라는 저렴한 가게들이 있거든요. 슈퍼마켓 안에서도 옷이랑 신발, 속옷 다양한 것들을 함께 팔아요. 1+1으로 7.99불이었나? 티셔츠 2개를 구매를 합니다. 잠옷으로도 입고 겉옷으로도 입고 잘 입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방 더 무거워졌잖아요. 하지만 제 가방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도 이 은혜를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방을 열어서 가지고 싶으신 물건이 있으시면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물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방이 무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을 하면서 선물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가방도 선물 받았고요. 인도에서 받은 선물이고 이건 터키에서 헤어밴드라고 스리랑카에서 두통약으로 태국에서 모기약이래요. 효과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것도 제 친구 엄마가 직접 만드는 근육 통증 완화하는 그런 오일인데 이것도 좋아요. 제 친구 남편이 뮤지션인데 그분이 직접 제작한 노래 CD 그리고 다양한 카드들, 엽서들, 직접 써준 편지들 제가 또 찢어질까봐 테이프로 여기저기 찢어지지 말라고 붙여놨어요. 버스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버스 장난감을 저에게 사줬어요. 인도에서 저를 재워주셨던 그분은 제가 작은 가방으로 여행한다라는 거를 보시고 인도에서 되게 호불호 갈리지 않는 향이래요. 그거를 선물해 주셨고 또 제가 다음에 한국에 가면 어디든지 너가 원하는 데 사용해 라고 하시면서 천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도 싱가포르에서부터 함께 왔는데 네, 엽서들과 아직 현지 돈들이 몇 개 있네. 언젠간 쓰겠죠? 그리고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이렇게 파우치 이대로 냅두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스포츠 용품만 들어있어요. 물안경, 수영복, 스포츠 가방, 스포츠 타올
우비, 겨울용 장갑 이렇게 함께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가방 영상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만약에 친한 언니가 여행을 할 때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작은 가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을 정말 오래 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했을 때 내가 얻는 의미와 경험의 가치가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그 모든 시간과 생각의 내용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 사계절을 다 여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방을 쌌다면 이 작은 캐리어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이미 많은 저로서 여행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여름만 돌아야지 간단하게 생각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보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귀하고 보호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더 많은 것을 도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 배낭 속에 있는 것들과 함께 저의 추억 여행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저런 건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 혹시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여행했던 국가들별로 어떤 여행을 했었고 깨달았었던 교훈들과 느꼈었던 점들 한 지역 한 지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